자, 탄핵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핵 표결이 하루 남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국민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 지켰을까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저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결국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다 밝히겠다고 했는데 탄핵 국면 그대로 지켜보겠다. 결국은 임기를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국민들의 몫입니다만 그 대통령이 좀 속 시원하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밝혀주기를 기다렸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의혹은 아마 직접 밝히지 못하실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국면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셔도 서로 그게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 다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전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다 믿고 싶은 분위기였는데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된 순간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되게 억울한 지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억울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 못하는. 그러나 지금 국면이 뭐냐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게 저는 굉장히 큰 정말 실패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청와대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 조사는 반드시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병욱 편집장님 내일 탄핵 표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이제 탄핵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열고 네. 본회의 직후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4시간 이후에요. 24시간이면 내일 이제 오후 오후가 2시 되죠? 이후. 네. 그러니까 한 2시 반이나 3시쯤 아마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탄핵이라는 건 이건 인사에 관한 거는 또 토론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마 2시 반이나 3시쯤이나 이때쯤에 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 상황대로 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약간 의문이 있어요.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탄핵은 완전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네. 비박계를 향해서 비박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뭔가 하나. 그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이선 후퇴, 그다음에 내년 4월 퇴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새누리당 비박계나 이런 사람들로서는 탄핵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굳이 우리가 탄핵안이라는 걸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마음이 상당히 흔들릴 거라고 봐요. 네. 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탄핵안은 내일 통과될 것이다. 비박계도 대부분 다 찬성하고 지금 비박계에서는 35명은 확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5명 이상이 아마 찬성할 것이다. 그렇고 보면 172표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그렇죠, 없다고 예. 보고, 네. 그러면 거기에 한 35표하고 그 이상을 하면 한 210표를 넘어가는 예. 그 정도 수준의 찬성표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태풍이 막 몰아칠 때는요. 거의 막판에는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태풍도. 네. 네, 이 속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늦었어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담화를 해서 내가 이선 후퇴하고 4월 퇴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탄핵은 가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비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친박, 비박 이렇게만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비박도 마음에 안 들고 사실 친박, 진실한 친박, 진박도 마음에 안 들고 그 가운데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근데 표현은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비박으로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정쩡하게 있으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친박이 되는 예, 그렇죠. 지금 형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실한 친박들은 볼 때 그것도 다 우리 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비밀 투표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각 지역구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평소에 내가 모르던 사람들이 나한테 그 탄핵해야 됩니다. 이러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변의 부모님, 네. 주변의 형제 자매, 지지자들. 친구, 지지자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당원들. 당원들이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한대요.
이건 탄핵은 찬성해야 된다고.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게 탄핵이 아니 그러니까 가결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이미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탄핵은 어떤 변수가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가결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박의 대표 주자라 볼 수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의 얘기를 한번 직접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7시간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연애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7시간에 구판을 했다. 이제 또 시술을 했다. 국민들이 그 7시간에 시술을 하는 걸로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중차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탄핵의 사유라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탄핵을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탄핵 소추안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지금까지도 여야가 네. 치열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한 거죠? 일단은 비박도 저 부분은 사실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음. 만약에 탄핵 사유에 저 7시간 부분을 넣는다면 비박도 지금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죠. 뭐 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세월호 저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도 이건 정권에도 치명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박도 마찬가지고 친박 지금 이정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좀 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보고가 될 때 이 야당 입장은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네. 더 간다고 하면 이제 이 친박 입장에서는 비박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엊그제는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야권에서 약간 자 비박계 참여를 더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빼도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언론에 어제 올림머리가 터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세월호 7시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정현 당대표는 대통령의 심경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라고 그렇게 유언비어가 돌더니 아니었잖아. 이 괴담이 돌더니 아니었잖아. 다 아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아까 시간표 본 대로 대통령은 관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더라도 탄핵을 피하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왜 2년 전에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정치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려로 막는 것. 네. 아까 소통과 불통의 차이를 너무 오래 끌고 온. 아까 이게 최순실 얘기랑 똑같아요. 고영태가 강아지 때문에 결별한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스트레스가 강아지 때문에 폭발한 거거든요. 네. 청와대와 국민의 관계도 그 지경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계속해서 탄핵 후 즉각 대통령 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날 때까지 끝까지 가보겠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자기만 살겠다. 이런 심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거치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자, 탄핵을 당하게 되면 즉각 하야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이고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총리까지도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선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월 말쯤에라도 빨리 또는 2월 초라도 대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 두 분은 그런 생각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선 저 야당의 정치 원로라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임채정 전 국회의장, 예. 김원기 전 국회의장, 네. 권노갑 전 고문 이런 분들도 지난번에 사실 여권의 정치 원로들하고 모여서 얘기했던 게 4월 퇴진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저런 주장에 그건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오로지 자기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사실 일반적으로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준비돼 있나요? 준비돼 있습니까? 2달 내에 60일 내에 대선 치르는 거 준비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네. 준비된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어떤 본인의 욕심을 너무 일찍 드러내서 네. 저 부분이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제 내일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면 가결된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저런 주장을 계속
그 유지할 때 네.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네. 역풍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요. 보통 네. 대통령이 됐을 때 선서를 해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얘기를 꼭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 국민은 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적어도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헌법이 지금 헌법에 정해져 있는 네. 이 절차, 탄핵 절차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네.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갖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회가 이렇게 탄핵으로 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우리 국회를 믿고 좀 네.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은 촛불 집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 촛불의 맨 뒤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또 그냥 저렇게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총리도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준 변호사님. 이건 조금 네, 이것도 완전히 네. 그러면 계속 탄핵시켜야 되거든요.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물러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네. 가결되자마자 네. 즉시 권한 대행이 됩니다. 네. 사실상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 사실상. 권한 대행이 되기 예. 때문에 네. 또다시 탄핵 사유를 들어가지고 또 탄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유의로 계속 이준식 유의로 당선. 계속 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대행을 해야 된다. 시비가 조윤선 장관 쭉 나오고 있어요. 예. 조윤선 장관까지 내려갈 텐데 저거는 이제 어폐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새로운 사유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탄핵을 2번이나 하면서 헌법재판소 계류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법률을 안다는 사람이면 저런 네. 얘기를 하는 게 마땅치 않고 싫든 좋든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입니다. 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거 탄핵에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하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탄핵을 당하는 예. 것이고. 네. 자, 그러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일부터 이제 될 텐데 무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죠? 네. 아니 그 위반했다면 탄핵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대통령이 임명한 건 대통령 책임이지 그게 황교안 네. 권한 대행 책임인가요?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을 낼 수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헌법의 책임이죠. 헌법에 그렇게 헌법이 규정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헌법의 책임이죠. 네. 예. 참, 내일 어쨌든 탄핵이 올라가서 처리되면 한 서너 시 이후에 한 5시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 절차를 차분하게 지켜본 뒤에 그 다음에 이를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그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되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